공여자부터 고르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이 집안에서 먼저 무너진 건 피였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고성이가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간 뒤 지은호는 대리동해라고 적힌 종이를 붙잡고 손끝이 얼어붙었는데요. 이름은 지은호, 연락처는 정순이, 식당 번호로 또렷했습니다. 접수란 옆에는 일반인은 모르는 우선 코드까지 붙어 있었고요. 행정실 직원은 모른 척했지만 휴대전화가 울리자 몸이 먼저 반응했더라고요. 발신자 이름이 스쳤습니다. 공사장 사모님. 지은호 머릿속에서 그 별칭은 곧장 고성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메모 구석에 J, S. 나는 이니셜이었는데요. 이지환일까요? 박진석일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일까요? 누군가 일부러 헷갈리라고 심어둔 흔적 같아서 분노와 의심이 나란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병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는데요. 박진석이 이번 달 안에 혼인서약 날짜 박아 라고 밀어붙인 뒤였습니다. 이름도 입에 제대로 붙지 않는 상대와 날짜부터 고정하라니 숨이 턱 막혔죠. 그때 이지환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늘 뒤에서 그림자처럼 걸음 맞추던 사람이 그날만은 정면을 택했는데요. 제가 맡겠습니다. 박진석은 쓰디쓴 웃음을 흘렸습니다. 운전기사는 운전만 해. 이지환은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운전도 길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제가 합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는데요. 단단해서 더 위험했었습니다. 집안의 질서라는 오랜 이름표가 그 자리에서 구겨졌거든요. 한편 이 지역은 다른 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수전에 뛰어든 뒤 AP 회장과 어렵사리 마주 앉았는데요. 회장은 첫 질문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거요? 이 지역은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싸게 사면 현장이 피를 흘립니다. 오래 가려면 첫 단추에서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상징이 필요하지. 박진석 물류 라인 붙여와요. 그럼 생각해보지. 결국 가장 멀리 두고 싶었던 이름이 가장 가까운 숙제가 되어 돌아왔죠. 집에서는 식탁이 전쟁터였는데요. 박진석은 이지환을 불러 세워 사표부터 내라고 쌌고 이지환은 이미 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 손가락이 탁자를 2번 쳤고 공기가 칼끝처럼 갈라졌습니다. 예의는 시키면 지키는 거야. 그러자 이지환이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예의는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문장에 박영라가 숨을 들이켰고 고성이는 이불을 움켜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 공백을 박성재가 막았는데요. 아버지, 힘으로 누르면 더 커집니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대신 AP건은 제가 책임지고 물류 라인 붙여볼게요. 박진석은 탁자를 3번 두드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건 허락이자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서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으로 설득해야 버틴다. 조웅래와 김장수는 느린 방식으로 칼집을 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고르면 벌받아. 조웅래가 한마디 했고요. 김장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은 이미 받고 있지. 밥상에서도 눈치를 보잖아. 이수빈은 여기에 해시태그를 얹었습니다. 저 영라이 선택 뿌릴게요. 요즘은 이미지가 법이에요. 말은 가벼웠는데 파급은 묵직했는데요. 오후가 되자 해시태그가 상위권에 올랐고 여론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용기와 집안 체면을 무너뜨린 총극이 부딪히면서 다음 파고가 더 빨리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30초짜리 라이브였습니다. 이지환은 자신의 계정으로 켰고요. 혼인은 합의고 저는 보호 대상의 의사를 따릅니다. 박영라 양의 선택을 지키겠습니다. 화면 끝에서 박영라가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을 합했는데요. 그 2초가 폭탄이었죠. 기사, 악플, 주주탄원, 팬클럽 성명, 실검. 박진석은 서류철을 내던졌고 고성이는 복대로 묶인 배를 부여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와중에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물류 라인, 사전 검토만 열어주십시오. 계약은 성과로 설득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한 통, 혀가 내 이름 올렸다. 개신.
은우 앞에서는 당분간 일 얘기 꺼내지 마. 이지혁은 알았다고 짧게 답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음과 일이 같은 속도로 달리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누추하고 지저분했습니다. 지강호가 어둠 속에서 USB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파일명은 우선 코드 보호자 내부 통화. 재생하자 변조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코드 올려드렸고요. 보호자 동의는 네. 사모님 성함으로. 말미에는 J, S. 이니셜이 더 씌워져 있었고요. 지강호는 그걸 팔아 한몫 잡을 셈이었는데 거래 장소에서 뜻밖에도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그거 나랑 얘기하자. 형, 값은요? 박성재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사람값부터 매기자. 그거 내 누나부터 찌른다. 내가 판다. 그럼 널 먼저 산다. 말은 차갑고 속은 뜨거웠습니다. 지강호는 비웃는 흉내를 냈지만 눈빛이 흔들렸고요. 형,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팔리기만 하진 않아요. 박성재가 짧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증명해. 나한테 넘겨. 대신 내가 먼저 사람 쪽에서.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폭발했는데요. 지은호가 병실로 찾아가 고성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왜 제 이름을 쓰셨어요?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눈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나는 너를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건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지은호 목소리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에 고성이가 처음으로 눈을 피했는데요. 툭 던진 말 한 줄이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릴 때 너 폐렴으로 밤새웠던 마음. 그건 겪어본 사람만 알아. 문장은 짧았는데 의미는 컸습니다. 지은호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삼켰습니다. 묻고 싶은 게 산더미였지만 오늘은 경계를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전 누군가의 피로 묶이는 결혼도 누군가의 동의로 강요되는 수술도 둘 다 못합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수갑소리였습니다. 이지환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거든요. 라이브 30초와 혼인방해, 미혼 묶음이 교묘하게 엮였고 발신 IP 여건이 같은 라우터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석 쪽일까요? 고성희 쪽일까요? 아니면 셋째 손일까요? 누가 냄새를 일부러 섞어놓은 솜씨였는데요. 이지환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박영란을 보고 웃었습니다. 뒤돌아가지 말자고 했죠. 박영란은 울음을 목에서 꾹 눌렀습니다. 내가 꺼낼게. 아뇨. 누나는 앞으로만 가요. 꺼내는 건 우리 편이 합니다. 그 우리 편이 누군지는 그 순간 모두가 떠올렸습니다. 박성재, 이지혁, 그리고 이상철. 이상철은 원래 말수가 적은데요. 이번만큼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들려줘야 믿는다. 빌린 말로는 하루 가고 내 말로 말해야 길게 간다. 이지혁은 그 말을 곱씹으며 AP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리스크 항목, 사람을 숫자로 적지 맙시다. 물류는 제가 붙입니다. 대신 그 칸은 지우겠습니다.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박성재를 바라봤고요. 박성재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 이름으로 올려도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AP보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두 장의 덫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하나는 회사, 다른 하나는 집이었죠. 회사 쪽에서는 회의실 3번 문을 열지 마라. 열면 내가 지키는 사람이 다친다라는 익명 메시지가 박성재 휴대전화에 찍혔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 휴대전화에는 병원 자동 알림이 떴습니다. 등록하신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문장은 거기서 끊겼고요.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구지? 왜 지금이지? 알림 두 통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문을 열면 일이 피를 흘리고 문을 닫으면 사람이 피를 흘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정순이 식당에는 그 시간 봉투 하나가 놓였는데요. 오래된 사진 2장과 녹취가 담긴 USB, 그리고 메모. 보호자는 누가 정하나. 사진 속에는 젊은 고성이와 갓난아이를 아는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인지, 어디인지
언제인지 표기는 없었습니다. 녹취를 재생하자 무심한 행정톤이 흘렀습니다. 우선 코드 적응했고요. 보호자 동의는 예, 그 성함으로. 말미에 키보드 소리가 탁탁 찍히더니 화면 캡처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캡처 상단에는 계정명이 어렴풋이 떠 있었는데요. JS. 진호는 숨을 고르며 정리했죠. 지환도, 박진석도, 심지어 김장수도. 영어 이니셜로는 JS가 됩니다. 누군가 JS라는 틀을 던져놓고 그 안에 여러 사람을 넣는 중이라는 결론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김다정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게 뭔데? 이상철은 짧게 답했죠. 지환은 법으로, 영란은 말로, 은호는 진실로. 셋 다 어렵지만 셋 다 필요했습니다. 조옥래는 박진석을 불러 앉혀 말했습니다. 사람을 거래하면 그 값은 자식이 갚아. 박진석은 비웃으려다 김장수의 한 줄에 멈칫했습니다. 사돈, 오래 살다 보면 안 하던 말을 하게 돼. 그 말이 약이든 독이든 오늘은 약일 거요. 박성재는 그 틈을 길로 바꿨습니다. 아버지, 문을 반만 엽시다. 반은 회사, 반은 가족. 박진석은 탁자를 3번 두드렸고요. 이 집안의 허락은 늘 그렇게 덜컥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빵집 뒤편. 지은호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구석자리에서 외주 행정업체 직원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 목숨 값입니다. J. S. 가 누구입니까? 남자는 정면을 피했습니다. 아이디만 봤습니다. 결제 최상단에 JS가 찍혔고 그 아래 공사장 사모님으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그 말은 충분했습니다. 충분하다는 건 결론이 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문으로 넘어갈 열쇠가 생겼다는 뜻이었고요. 지은호는 마음속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내가 직접 부른다. 같은 시각 회의실 3번 앞에서 박성재는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안쪽에는 박진석, AP 회장,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열면들이 열리고 닫으면 사람이 닫힙니다. 박성재는 아주 천천히 문을 반쯤 열었고 그 틈으로 이지혁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도 고맙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게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 하나로 길이 생기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리스크는 사람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했고 박성재가 바로 받았습니다. 물류는 오늘 밤까지 제 선에서 가계약서까지 당기겠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을 한번 보더니 오래 묻어둔 표정을 아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세 통의 알림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적 부심 일정 통지가 왔고 병원 내부감사 착수 공지가 떴고 AP 긴급 이사회 소집 문자가 따라왔습니다. 3개의 문이 같은 시간에 열릴 참이었고요. 누군가는 사랑을 택하고 누군가는 체면을 택하고 또 누군가는 죄를 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 이름 석자로 기록되겠죠.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지은호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번호 비공개. 아주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 동해. 우선 코드. 셋 중 하나만 진짜고 둘은 가짜야. 내일 같은 자리에서 한 글자씩 지워봐. 통화는 거기서 끊겼고요. 무서움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철의 말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빌린 말로는 하루 간다. 내 말로 말해라. 그래서 지은호는 다음 날에 첫 문장을 스스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보호자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가 다음 회의 문고리를 이미 반쯤 돌아가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화려한 날들 다음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드라마C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